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지금은 그 말 쓰기가 약간 주저하잖아요. 네. 한때는 우리가 전 세계 IT 강국이었다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도 외국 네. 사람들 만나면 대한민국은 IT 강국이라고도 네. 얘기하고 우리도 정말 어디 가서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던 했었죠. 때가 있는데 요즘은 좀 조금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5G를 우리나라가 최초에 상용화했을 그 시점만 해도 그러니까요. ICT 강국이다라는 표현을 좀 자신 있게 썼는데 근데 지금은 조금 교수님도 주저하시잖아요. 자신감이 조금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정말인가? 또는 정말 우리가 지금 어느 포인트에 서 있나는 정말 생각해봐야 되는 네. 이슈라고 보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남은 시간을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크게 하나는 AI 에이전트와 AI 혹은 검색 이런 영역의 AI 영역의 네, 시장의 전망 네, 하나 네, 네. 그리고 그런 이 전망은 당연히 좋을 테니까 네, 네, 저 그러겠죠. 당연히 저도 계속 그 데이터를 팔로우하니까요. 당연히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MWC 가기 전부터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저도 네네. 스터디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그거- 엄청 많이 보시고. 그럼요. 저 나중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 좀 시어를. 예, 골프공 4개만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네. 첫 번째 네네. 그럼 이제 전망에 대해서 논하고 네네. 그렇게 그 유망한 시장을 우리가 더 이상 놓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말씀하셨던 조언들 조금 더 덧붙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AI 시장, AI 에이전트 시장. 네. 저는 이제 MWC에서의 키워드가 AI 에이전트라고 네. 저는 꼽고요. 네네. 서로 AI 에이전트 영역에서 내가 경쟁력이 높다라고 막 그러겠죠. 할 겁니다. 모든 회사들이. 그리고 또 재밌게도 AI 에이전트 시장이 네. 크게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둘로 양분될 거예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형태, 소프트웨어적인 AI 에이전트, 그렇죠. 디바이스가 없는 형태. 맞아요. 하나는 디바이스가 있는 형태. 마치 로봇. 로봇이죠 주로. 네. 펫 로봇이든 어쨌든 맞아요. 로봇의 형태. 네. 둘 다 AI 에이전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각축전을 벌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각축전을 벌인다라는 얘기는 딥시크 사태를 가지고도 논의를 했지만 네네. 비용 경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경쟁이 생긴다는 얘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가가 떨어지고 맞습니다. 범용화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장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딥시크 얘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중국이 만들어서 어떤 그 AI의 격전의 상태를 만들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네. 시장적 논리로만 보면은 딥시크는 이 시장의 니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적은 비용의 생성형 AI를 만들어 주세요. 네. 라고 하는 거를 시장에 그 니즈가 있었던 거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용화의 타임이 됐구나 네. 라고 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MWC의 수많은 회사들이 지적 노동력을 뭐 서포트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와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노동력을 일부 대체할 수 있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나 뭐 소위 엣지 AI 뭐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이제 지금은 시장의 니즈가 너무나 나온 거죠. 이제 논의는 뭐 큰 비용의 GPU를 많이 쓰고 뭐 하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요걸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공간이 제약돼 있다라고 치면 우리가 이 공간을 효율성을 되게 높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어차피 여기 우리가 정해진 게 요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면 근데 과거에는 야 우리는 이 좁은 집에 그냥 5명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조심히 그냥 살자. 이게 맞는 건지 요 안에서 그러면 이 5명이서도 그래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뭐 수납을 막 이렇게 하듯이 해야 되는 부분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뭐 물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대한까지 나오게 되면 이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퍼포먼스를 어떻게 올릴 건가가 아마 이슈가 될 거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아마 그 질문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각축전이 나왔어요. 그러면 궁금한 거죠. 저 로봇들을 우리 생산 라인에 투입하게 되면은 ROI가 어떻게 돼?
라고 분명히 물어보는데 우물쭈물하면서 10년 TCO를 따지면 뭐 플러스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년 동안 그러면 기술 진보는 안 일어나나요? 그러게.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먼 얘기 하지 말고 당장 도입해서 내년도에 우리는 우리 공장에 지금 5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저 로봇을 한 2대 넣으면은 우리가 그 정도가 대체될 수 있을까?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질문이 막 나올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어떤 거였을까요? 그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네. 그 기업의 임원이 네.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어. 근데 10년 후 이거는 그러니까요. 관심 그러니까. 없어. 맞아. 1년 내 2년 내 성과가 나야 되지. 맞습니다. 자기 임기내. 그러니까 결국에는 AI 에이전트가 네. 보여주는 아웃핏, 보여지는 겉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생기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살만하냐는 거죠. 네.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올 수 있어 없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거 내려올 때까지 하세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는 걸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과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AI 범주 네. 마치 휴머노이드 돼 있는 모습처럼만 막 바라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렇다면은 정말 냉정하게 따져서 ROI가 나오는 수준의 에이전트에 내가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고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가 되는 선이 뭐야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올해 논의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교수님 가서 보시게 되는 네. 그 모습들은 완전히 말 그대로 그 모델하우스죠. 그렇죠. 네, 네. 모델하우스가 되겠죠. 하지만 그게 지향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로 돈이 몰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네. 특히 뭐 주로 말씀하신 게 B2B 관점에서 네. AI 혹은 AI 에이전트의 보급을 좀 논하셨는데 네. 그냥 엔드 유저 여러분 소비자 관점 네. B2C 관점에서의 AI 에이전트조차도 네. 내가 이거 AI 에이전트 도입하는데 로봇 펫이 예를 들어 4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이걸 이용할 사용 가치가 300만 원이에요. 그럼 도입 안 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 이거 충분히 이 사용 가치 나한테는 예를 들어 700만 원인데 네. 그럼 400만 원짜리 돈 주고 사는 거죠. 맞죠. 결국 이 AI 에이전트가 제공할 나에게 줄 가치 맞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B2B든 B2C든 도입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비용 경쟁이 붙다 보니까 네. 상당 부분 시장에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포인트가 네. 사실은 지금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자 보시면은 AI 기업들 실적들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죠. 매력적인 서비스를 공개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GPT가 그거 뭐 한 4, 5만 원 되나요? 한 달에 네. 그거 해가지고 수익이 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조차도 이미 적자를 보면서 일단은 고객들을 매료시키기 위해서도 아니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 사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을 하면.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원가가 500불짜리 강아지인데 네. 로봇 강아지인데 200불에 뿌려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생긴 거예요. 네. 왜? 대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저걸 가져가면은 조기에다 청소기도 붙이고 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얘는 투자다 생각하고 뿌리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아마 올해 그런 기업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뭐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들도 생기겠죠. 그렇죠. 네네. 그럼 정말 이제 바야흐로 AI의 시대, AI 에이전트의 시대, 네네. 이 시대로 우리가 어떻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왔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AI 업계에서 25년 네. 일하시면서 네네. 정말 부딪혀가면서 네. 이 회사를 또 이끌어 오셨고 대표님이 되신 지도 13년이 되셨으니까 네네. 그리고 상장하기까지 네네. 이르셨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아까는 한 가지 제안 주신 게 이 AI 생태계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네. 공공에서 좀 우리 것을 써야 된다. 네네. 저희 우리 것을 써주지 않으면 계속 외산을 이용하고 네네. 그럼 우리 것은 축적할 여지가 없어요. 네, 기술 맞습니다. 축적의 기회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계속 외산을 이용하고 외산은 기술 축적하도록 도와줘요. 맞아요. 데이터도 넘어가겠죠. 알게 그러면 모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나중에 영영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영영 우리나라는 외산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되죠. 우리나라가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존속이 가능하냐예요. 장기적.
그러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네네. 두 번째 중요한 거 R&D 예산입니다. 그죠? 네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조금 거의 분노해 가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아니다. R&D 예산을 줄이는 건 아니다. 네. 근데 이 R&D 예산을 줄이는 거 줄임에 따라 야기될 그 파급 영향을 저는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이 가방 싸들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기술 인력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는데 역시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네. 스타트업이 융성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맞습니다. R&D 예산을 줄이면 스타트업이 없어요. 시작을 못 하니까. 스타트업 우리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 만들겠다라는 방향인데 유니콘이 괜히 나타납니까? 스타트업부터 생기는데. 맞습니다. 근데 R&D 예산을 줄이면 스타트업이 없고 유니콘 기업이 없는데 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의 논의를 좀 전에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우리 업계가 이 AI 에이전트 영역에 괄목할 만한 뭔가 도약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두 가지 말고 또 꼭 필요한 거 하나를 제안을 부탁드리는데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면서 네. 저는 규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아, 없어요. 규제.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규제 없이 여기는 법제도가 네. 태어나기 전에 AI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껏 개인 정보를 사용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이뤄온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규제를 만들어요. 맞습니다. 제각각 또 빨리빨리. 네. 더군다나 이 효율성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정부 효율성 부를 만들어서 일론 머스크를 그 자리에 앉히고 네. 얼마나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설계해 나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30년 전 규제 이 규제 때문에 안 돼. 이거 진짜 30년 전 규제예요. 그거 안 돼. 네. 이러고 네. 있잖아요. 네. 이 규제 이거 이대로 되겠습니까? 뭐 사실 저도 네.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면서 보면은 이제 정부 쪽에서 이런 이슈로 공청회도 하고 네. 이제 민간이랑 같이 교류하는 그런 그런 워크숍도 하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최근에 AI 쪽의 이슈에 관련해 가지고 법제도 위원회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AI 기본법 지급도 우리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쭉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이 되려고 하면은 뭐 샌드박스도 만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죠. 저희 네. 나라가. 네, 맞습니다. 선진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많이 있다 보니 뭐 개인정보 이슈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민주적인 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산업 쪽으로 바이어스, 그러니까 산업을 키워야 돼라고 하는 쪽으로 바이어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단을 봅니다. 네. 뭐 중국 봐라. 뭐 농담 삼아서 뭐 바이오 사업을 하려고 바이오텍을 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뭐 게놈을 빅데이터로 다뤄가지고 인공지능 하려고 하고 안면 인식 이슈 뭐 오만 가지 하게 되면 다 개인정보 걸리는 이슈들 생기고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치들을 확보하고 막 이러면 다 비용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법하고 제도하고 규제가 돼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양성 여러 가지 이권에 있어서의 어떤 다양성을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본의 아니게 이게 약간 맞아요.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면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드 뭐 저야 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 극단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부 관점에서는 이게 밸런스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정말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은 이렇게 하는데 네. 미국은 어떻게 하지? 뭐 이게 딴 나라 케이스를 계속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걸 심지어 기본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 스스로에 대한 고찰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생태계. 과연 우리나라 왜냐하면 많은 나라가 민주정부고 뭐 민주주의를 지향하거나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옛날처럼 공산국가 자유민주주의가 이거 팍 나눠지나요? 시스템이 요새 보면은 뭐 독일은 독일 시스템인 것 같고 미국은 미국 시스템이고 중국은 중국이고 일본은 일본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과연 누구의 표준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 네.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거대로 자원도 적고 결국엔 믿을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의 지적 능력
학습에 대한 열망, 좋은 인력이라고 하는 뭐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앞으로 육성시켜 나갈 건데 그리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제조 기반의 옛날처럼 막 밤새서 뭐 땜질 하시고 뭐 고생하셨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처럼 또 그런 또 시대랑은 또 다른 시대인데 그렇다고 치면은 과연 우리나라식의 자본주의 한국식 자본주의, 한국식 민주주의의 어떤 틀 안에서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산업도 키우고 뭐 양쪽에 100%다 만족할 수 없지만 절충안이 뭔가를 조금 한국 중심으로 한국 경제 중심으로 해석해 볼 부분은 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 왜 가보면 어느 나라는 이 말이 맞아요. 네, 네, 막 듣다 보면 맞고 네. 아 미국이 그렇게 해요? 막 이러고 있다 또 이러고 있다 보면 또 유럽은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좀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봐 왔네.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뭐 이 부분은 뭐 저희처럼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네, 네. 또 생떼 부리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 네. 풀어주세요가 사실은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스타트업들은 다 풀어주세요인데 네,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샌드박스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네, 결국에 그런 게 R&D랑 물린다고 보는 거예요. 네, 연구 과제를 기획하거나 R&D를 하거나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런 것들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은 데이터에 대해서든 아니면은 사업성에 대해서든 조금 실행할 수 있는 샌드박스 같은 것들을 좀 관리를 해주거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시적인 제도라거나 뭐 아니면 제한적인 제도들을 같이 운용해 가면서 네. 산업 육성적인 측면들도 같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마침 내일 중기부에 가서 네. 이제 기조 강연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런 메시지 저도 많이 드릴 입장이고요. 네네. 특히 저는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서 네. 규제 샌드박스는 어쨌든 기업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규제 풀어주세요. 네네. 그럼 한번 검토하고 답변 네. 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넘어서 찾아가는 규제 완화해야 된다. 그거 괜찮네요. 전 아예 네. 기업에 가서 나크하라. 네. 무슨 규제 완화해 드릴까요?라고 물어보라고.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정관계에게도 그렇게 계속 의견을 드릴 규제라는 관점에서 네네. 지금은 우리나라 규제를 볼 게 아니라 네. 다른 나라의 행방을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기술 가지고 각축전을 벌이는데 네. 적어도 30년 전 규제 가지고 얼매이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거의 이제 1시간이 넘게 대담을 이어갔는데 네. 정말 드릴 말씀은 많으나 네. 이 말씀은 좀 마무리로 여쭙고자 합니다. 네네. 와이즈넛이 네.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 스타트업에서 네. 또 AI 지금 이제 상장 기업으로 네. 유니콘 기업으로 네. 도약하는 일로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더 정말 와이즈넛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그 어떤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더 뻗어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이 카메라 온하기 전에는 말씀해 네. 주셨는데 말씀 안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기업이 잘 달려가게 하려면 정부가 도로를 잘 깔아주셔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정부도 또 정부대로 기업도 기업대로 또 우리 가게도 인력도 인력대로 각자의 어떤 그런 분야의 역량을 길러서 이 AI라는 영역, AI 에이전트라는 영역 절대 우리가 놓치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와이즈넛의 포부 네. 어떻게 주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가 얼마까지 만드실 겁니까? 그래.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와이즈넛 네, 네. 어떻게 해나가겠다. 포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돌이켜 보면은 지난 25년 동안 저희 회사가 직면하고 경험했었던 많은 사항들이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뭐 스타트업을 하고 뭐 그렇게 시작을 하고 뭐 어느 정도 매출들이 생기고 직원들이 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회도 계속 바뀌었고요. 그럼요. 그러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맞이한 것은 상장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기업들이 해 나가겠지만 저희는 첫 번째 기업을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저희 회사의 행보, 저희 회사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공개하고
공개 기업으로서의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의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떠안으면서 공개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은 인공지능 부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와이즈넛이 있다 한국에는 네. 뭐 이런 부분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전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대담하는 거를 한 4, 5년 전에 이야기할 때 제가 한마디 했던 게 저희가 없었으면은 저희 회사 매출만큼 아마 외국 회사들이 가져갔을 거라서 저희 회사가 그거만큼을 그러네. 지켜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폐쇄적이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네. 개방적이고 도입하고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시장 속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아주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내고 뭐 우리가 뭐 가전이나 아니면 반도체를 뭐 처음 한 나라가 아닌데 삼성전자 같은 뭐 LG 디스플레이가 막 이런 막 굴지의 회사들을 막 만들어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영역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도 있고 세계적인 자본을 앞세우는 회사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물론 그들과 비교하면은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최근에 아까도 딥시크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도 했는데 네. 그 정도의 인력으로 그런 사람들이 해 나갔는데 과연 뭐 우리 회사가 뭐 더불어서 뭐 저희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중소기업들 또 여전히 벤처기업들이 지금도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표본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저희 회사가 뭐 그래도 인공지능 사업이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가 이제 13년 동안 흑자를 내면서 이런 뭐 흑자를 내기만 하느라고 예를 들어 투자를 게을리했다면은 뭐 아까 얘기한 우리 최근에 뭐 EXGPT니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겠죠.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경영에서 배울 때 투자의 가장 첫 번째는 부채도 투자금도 아니라 우리 자기 자본으로 우리가 벌어서 이익을 내면서 투자를 해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큰 이익을 못 내고 있고 힘들어하는 뭐 벤처가 됐든 AI 스타트업이 됐든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 저런 방향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이 되고 싶은 게 네. 저희의 꿈이고요. 이게 좀 더 확대돼서 국내를 좀 넘어서서 글로벌한 곳에서 이런 성과가 확대될 수 있으면은 너무너무 멋지지 않을까. 주로 제조업이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글로벌을 해 왔었는데 이제까지 네. 이 어떻게 보면 지적 산업인 영역에 있어서의 글로벌화를 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13년 차 상장사 대표이사직을 오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말씀 진짜 감사하고 저는 좀 정말 감동스럽게 방금 마지막 말씀을 들었고 저는 그 사람을 배워올 때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뭐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얼굴에 딱 드리워지는 그 주름살 그리고 그 머리에 생겨나는 그 하얀색 그리고 머리털의 개수가 좀 줄어드는 모습 저는 그런 모습이 네. 얼마나 그분이 그 업계에서 고군분투했을까 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도 한 10년 정도 제가 배워오면서 까만 머리에 더 탱탱한 피부결이셨는데 많이 늙었나요, 제가? 그 사이에 하얀 머리가 많이 생기시고 네. 이게 주름살이 생기셨는데 그만큼 이 영역에서 고민 많이 하셨고 싸워 이겨내 오셨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더 쭉쭉 나아가셔서 정말 우리 많은 후배들의 모범적인 그런 샘플이 되시길 바라고 또 외산의 어떤 경쟁에서 꼭 더 이겨내셔서 네, 감사합니다. 더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네. 의 채널이에요. 네. 그래서 소감 말씀 여쭙겠습니다. 뭐 정말 몇 년 동안에
정말 전 순간 시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교수님 보고 나서 대담 나눈 지가 4년 정도가 흘러갔다는 게 놀라울 정도였어요. 너무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고 예. 지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좋은 뭐 나름대로 저희 회사가 그래도 잘 좋은 모습을 갖춰가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좋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채널이 되게 잘 돼서 저도 평소에 뭐 자주 보진 못하지만 사실은 뭐 요새 외환이나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럼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내용을 좀 보면은 저런 걸 대비해야 되는구나. 또 그런 부분 되게 쉽게 또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 채널에 또 이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찮게 뭘 봤더니 뭐 가수 데뷔하신다고 내가 얘기를 AI가 그러던데,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구나 하면서 근데 아까 약간 뭐 제 모습 보면서 그래도 몇 년간의 또 그 고군분투했던 시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노래를 발표하셨구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위안을 네. 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해서 정확하십니다. 제가 꼭 자주 듣겠습니다. 아이,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에 뵈면은 제가 더 신나는 얘기로 많이 갖고 왔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막 위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예. 우리가 정말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의 AI 기업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러고 있고 저희 회사도 그들과 함께 막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좋습니다. 얘기로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현업에서 체감하시는 그런 분위기, 온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우리 한국 경제를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